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통계적 품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 아무래도 우리가 생산 관리 파트인 품질 경영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통계적 품질 관리로서 이건 범위도 엄청나게 많이 넓죠. 뭐 넓은 것도 넓은 거지만은 이 실질적인 출제 기준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낫도깨비 같이 나올지를 모른다라는 그러한 아주 황당한 일이 없잖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품질을 통계적 품질 관리를 크게 봤을 때는 공업 통계라는 파트와 어떤 관리도라는 파트, 다음에 샘플링 검사라는 파트의 세 개의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파트를 각 전공의 어떤 학점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최소 2학점, 3학점 이상을 취득을 각 과목마다 뭐 2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뭐 그러한 내용이 되니까 이것을 요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어떤 다른 것을 전체 또 다 봐야 되는 그런 맹점이 또 없잖아요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경영 지도사를 어떤 포커스의 개념에서 움직이니까 간여도에 기출되었던 것을 근거로 하여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공업 통계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제1장이 확률과 확률 분포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상으로는 2-3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데이터의 기초의 정리로서 시작이 된다 하면 먼저 어떤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라 하는 것은 뭔가 측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는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측정하는 계량치가 있고 헤아릴 수 있는 계수치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교재상으로는 여기 2-3에 있습니다. 박스에 있고요. 계량치는 특징적인 게 헤아릴 수가 없고 측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길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온도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계수치는 헤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헤아리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뭐 부적합품이 몇 개이다, 또는 뭐 부적합한 부분, 즉 부적합수가 몇 개이다, 또는 뭐 결점수, 뭐 같은 의미입니다만 뭐 사고 건수라든가 뭐 책상 위에 흠이 몇 개 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바로 계수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치에는 또다시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특히 이 파트에서는요 반드시 노트 아닌 노트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요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요약이 되어서 교재에 없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계수치에는 크게 이야기했을 때는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적합품, 부적합품의 개념인 부적합품 수라는 것이 있고, 다음에 부적합수가 있습니다. 부적합수.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계량치는 뭐 꼭 구분할 것이 없고요. 다시 이것을 분포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확률과 확률 분포인데요. 나오는 확률을 구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분포화 시킨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야가 바로 무슨 분포가 되느냐 하면 부적합하다라고 해요. 부적합품이니까 부적합품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합품이라고 있죠. 이렇게 반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항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항분포. 다음에 부적합 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반대가 없어요. 우리 공장의 사고가 1년에 3건 납니다. 의 반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건이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가 있다고 억지로 만들 때, 그런데 그럼 몇 건입니까? 사고가 나지 아니한 것은 몇 건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해결할 길이 없죠. 예, 그런 것처럼 했는 것을 우리는 포화송 분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재상으로는 이 포화송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야는 이제는 표준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품질 파트에서는 이제는 포화송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포화송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표준화를 포화송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량치는 뭐 길이나 무게나 온도나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길이나 무게나 강도 뭐 이런 것에 대해 어떤 중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중심의 개념으로 표현을 할 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분포라고 하느냐면 바로 정규분포라는 것으로 하게 돼요. 정규분포. 그런데 이것이 뭐 분산이다 또는 분산 두 개 간에 뭘 한다, 뭐 시그마 표준 편차를 안다 모른다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 T 분포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라든가 F 분포. 다음에 우리는 신뢰성까지를 제가 다뤄드릴 예정인데, 신뢰성 쪽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지수 분포라든가 뭐 Y볼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량치 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정규 분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게 되면요, 모든 내용들이 우리는 평균과 아니라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사용을 할 예정인데요. 자, 그곳에 사용되시는 게 바로 이제 정규 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수치에 있는 이 이항 분포라든가 포화송 분포, 이놈도 정규 분포표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하면 이항 분포가 바로 정규 분포로 건사시킬 수도 있고요. 또 포화송 분포가 정규 분포로 건사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흐름은 일단은 현존하는 이것을 수치적으로 표시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계량치와 계수치가 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계량치 줄 그어주시고요. 데이터가 연속량으로 셀 수 없는 형태로 측정되는 품질 특성치를 의미한다. 사용되는 확률 분포로는 바로 정규 분포, 여기까지만 줄 그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길이라든가 무게, 길이, 무게, 강도, 온도, 시간 등을 의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음, 계수치는 헤아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치는 비영속량입니다.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무엇이 있느냐면 확률 분포로는 초기화 분포, 그 다음에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가 있다. 예, 저는 요 두 개만 했어요. 그런데 요거 말고 초기화 분포도 있긴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수치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모집단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우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통계적 품질 관리에서 처음 뵈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목이 상당히 안 좋아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PDF로 소위 말하는 우리는 뭐 빔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데, 빔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집중력이 좀 떨어지니까, 자, 이것은 그대로 이 칠판 강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집단입니다. 이 집단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해요. 이 집단을 우리는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집단의 파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집단의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중심과, 요건 중심을 얼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흩어졌냐? 산포라는 거죠. 산포. 이 두 가지를 내가 알고 싶어 합니다. 흐름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중심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평균이라고 대신하고요. 산포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분산이 있고요.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구분한다. 예, 평균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시키는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뮤라고 합니다. 뮤. 읽기를 MU라고 해요. 뮤라고 합니다. 뮤라고 하죠. 그러면 얼마나 흩어졌냐라는 것이 있는데요. 얼마나 흩어졌냐? 그럼 얼마나 흩어졌냐라는 게 산포입니다. 산포는 단지 무슨 뜻이다? 얼마나 흩어졌냐를 수치적으로 표시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산을 우리는 문자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시그마 제곱이라고. 그러면 야는 읽기는 시그마라고 읽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그래서 나오는 것이 식스 시그마 이런 것이 나오죠. 그러면 시그마의 6배, 즉 표준 편차 6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표준 편차는 우리는 시그마라고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분산과 표준 편차의 차이점은 분산을 무조건 루트하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야를 제곱하면 무조건 분산이 됩니다. 그럼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을 숫자화했는 겁니다. 이 집단을 숫자화했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수라고 합니다. 모수. 그래서 모수의 뜻은 뭐냐? 모 집단의 특성을 숫자적으로 표시했는 내용이 되겠어요. 모 집단의 특성을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는 중심을 나타낼 때는 평균 뮤가 있고 얼마나 흩어졌냐라고 했을 때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집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통계적 품질 관리 한 파트인 샘플링 검사가 있는데 야를 샘플링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검사할 수 있겠죠. 전부 다 검사하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개를 알기 위해서 이 시료에서 N개를 스몰 N개를 샘플링 검사를 하겠습니다. 샘플링을 할게요. 이 샘플링 했는데 이것을 N개를 했습니다. 그럼 요 집단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샘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또는 표본이라고 이야기하겠네요. 또는 시료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중심과 산포를 어바웃으로만이라도 대강이라도 우리는 검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강이라도 검사하려고 하니까 야 평균에 가장 정확한 가장 사촌이 되는 게 뭐고 그러면 이 N개를 뽑는 것 중에서 N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N 했는 거 그게 이 X바겠죠. 또 분산은 그럼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하여튼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도 여기서 구했는 분산을 우리는 소문자 S제곱이라고 합니다. 문자로. 소문자 S제곱은요. 대문자 V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공업 통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소문자 S제곱이라 쓰고 나중에 우리는 실험계획부 파트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는 V라고 쓸 거예요. 다음 표준 편차는 거는 뭐라 써요? 라고 하니까 야를 루트하면 되는 게 S 또는 루트 V라고 쓸 겁니다. S 또는 루트 V라고. 자, 똑같은 내용인데 문자만 달라지고 됩니다. 자, 문자가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야는 모 집단이고요. 여기에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야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야는 표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표본에 대한 것에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곳에 모아서 계산했는 값이에요. 그것을 숫자적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통계량이라고 하게 되며 모수와 통계량 이런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2-4에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 집단이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원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모 집단의 특성을 수량화할 수 있으며 이것을 모수라고 한다. 줄 그어주시고요. 모수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기본 통계, 즉 기초 통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초 통계적인 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모 집단의 특성을 어떤 수량화한 것을 우리는 모수라고 했는데 모수와 통계량에 대한 예를 정의를 간략하게 적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한 가지 이상 드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모수는 단지 뭐라고 하면 되죠? 모 집단의 특성을 숫자적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것,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통계량은 뭐냐? 시료의 특성을 수량화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일 밑에 2-4에 시료가 나오고요. 시료는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이러한 시료의 특성은 수량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계량이라고 칭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계량과 모수를 봤을 때 모수는 바로 중심적 경량을 나타내는 것은 모평균밖에 없어요. 모평균.
다음에 얼마나 흩어졌냐. 3포를 나타내는 경향은 분산과 표준 편자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2-5에 가시게 되면 시로에 꼭대기에 보시게 되면 중심적 경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산술 평균,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술 평균도 있고요. 다음에 중앙치가 있습니다. 중앙치. 중앙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 되겠는데요. 그럼 중앙에 있을 경우에 야를 중위수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문자로 영어로 중앙은 메디안이다 해서 메디안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표준화를 시키면서 ME라고 쓰기도 하고요. X의 틸드라고 쓰기도 합니다. 즉 꼬불랑하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 읽기를 TILD 이렇게 해서 틸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범위중앙치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위중앙치를 용어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범위의 중간값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범위중간값은 미드레인지라 해서 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 같은 경우는 제일 적은 값하고 다 있습니다. 교재에. 제일 큰 값을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해서 평균을 대신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최민수 동생인 최빈수가 있습니다. 최빈수. 자, 최빈수는 어떤 도수분포에서요. 도수분포에서 도수분포 히스토그램이 이런 형식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는 품질 경영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빈도가 제일 많은 값이 아무래도 평균에 가장 가깝지 않느냐, 중앙에 가장 가깝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는 값으로서 야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드라고 이야기해요. 모드. 야, 이것을 우리는 최빈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자로서는 그냥 MO라고 표시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조합평균, 기하평균은 조합평균은 실질적으로 하모닉이라 해서 H라고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요새는 또 표준으로서 뭐 X바의 H다 이런 용어도 사용합니다. 또 기하평균도 마찬가지죠. X바에서 지오메트릭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야는 분수를 다 더한 후에 나누기 n을 하고 다시 역수를 했던 거고, 기하평균은 그냥 다 곱했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까지 여러분 이 머리가 썩으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일마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모집단의 뮤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료, 즉 통계량에서는 무엇을 계산을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줄을 하나 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적 경량 줄 그어주시고요. 예, 중심적 경량은 우리는 문자로 X바라고 합니다. X바. 산술평균. 산술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X바는 n분의 시그마 X. 우리가 수리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X바는 했을 때 시그마 X 나누기 n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그마는 그냥 더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 X를 다 더해서 나누기 n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 또는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앙값 가되겠습니다. 중앙치, 중앙값 다 같은 말이고요.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 되겠어요. 위치하는 값. 만약에 그 데이터 값이 짝수이다 그러면 반드시 크기 수는 있어야 됩니다. 크기 순으로 나열했는데 짝수다 그러면 크기 순에 나열한 상태에서 중앙에 있는 두 개의 데이터를 대서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최빈수는 도수분포표에서, 즉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형식에서 빈도가 가장 많은 값이 평균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평균, 기하평균은 대표값의 비교까지는 삭제하셔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뮤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모르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샘플로 추정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실제 시험 문제는 우리는 중앙값이라든가 그런 범위 중앙값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통계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 통계량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얼마나 흩어졌냐가 되겠어요. 흩어졌냐. 자, 얼마나 흩어졌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N개를 뽑았는데 이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졌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기준에서 얼마나 흩어졌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을 우리는 뭐로 잡느냐? 평균으로 잡게 됩니다. 평균을 잡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 즉 N개의 데이터는 이 평균값하고 같은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겠죠. 그럼 이것을 그림을 대강 나타내 보면 데이터를 좀 많이 뽑았다 하면 아무래도 평균 근처에는 좀 많이 있을 것이고 평균보다 떨어졌을 때는 좀 작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뽑았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 대강 이런 분포, 즉 좌와 우가 대칭인 이러한 분포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분포가 이걸 나중에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흩어졌어요? 이만큼 되고 어떤 분포 같은 걸 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 좁아질 수도 있겠죠. 맞죠? 어떤 분포는 이거보다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완전히 뭐 이런 분포도 뭐 중심은 같은데 뭐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많이 흩어질 수도 있고 작게 흩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중심은 다 같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중심에서 얼마나 흩어졌냐 이것이 뭐라고요? 산포라는 거죠. 그럼 산포를 나타내는 데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루트에 넣은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럼 분산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분산은 중심에서 모든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졌냐를 다 더해요. 그냥 다 더하니까 각각의 데이터가 중심에서 얼마나 흩어졌냐를 그냥 다 더하니까 그냥 0이 되어버려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곱을 하게 돼요. 제곱을 해서 다 더해서 나누기 몇 개를 더해서요? N개를 더했거든요. 여기서 N개는 바로 기준값을 하나 뺀 바로 자유도라고 하는 N-1로 나누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N-1로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N-1로. 예, 이것이 바로 분산의 공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분산의 공식이라고 해도 바로 위에 있는 값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일말을 평균을 해서 다 더해서 시그마입니다.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야를 제곱해서 다 더하게 돼요. 그럼 이것을 나누기 n-1이라는 게 분산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읽기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면 요 기준값과의 뺏는 각각의 데이터의 차 이게 편차예요. 편차를 뭐 했습니까? 제곱했어요. 다음 뭐 했습니까? 합했어요. 그래서 이걸 편차 제곱 합이라고 명명하기로 할 것이며 이것을 우리는 대문자 S 즉 라지 S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대문자 S라고 표시를 하게 돼요. 그럼 분산은 야만 알면 여기에서 그 개수 -1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푸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어떤 공식이 되느냐 하면 야가 2차 방정식이거든요. 이 야를 또 풀어헤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실질적으로 a-b의 제곱은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에서 시그마를 붙여서 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이라는 이러한 유형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식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공식은. 사실은 이 공업 통계 파트인 통계적 품질 관리라는 SQC 파트에서는 의미는 없으나
나중에 실험계획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공업통계에서도 나중에 뭐 분산을 검증을 하라라든가 이런 것이 되도 않은 문제가 나오면 꼭 필요하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되겠어요. 다음에 여기서 n-1을 했는 게 결론적으로 바로 표준 자유도로 나눴는 게 바로 분산이 되겠고, 이걸 루트를 하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했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교재 2-6에 있습니다. 예, 2-6에 보시게 되면 산포 흩어진 척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변동, 즉 편차 제곱합 줄 그어주시고요. 6페이지입니다. 편차 제곱합 라지에서는 자, 공식이 그리 되어 있죠. 시그마 x 마이너스 x 바 제곱 요거만 줄 거고요. 그 다음 이것을 수식을 유도를 하니까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x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이라는 것과 다음에 이렇게 되는 요 뒤의 값을 수정항이라 해서 ct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를 줄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수 분포법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스킵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줄 것입니다. 그럼 요거와 다음에 요거와 다음에 빼기 CT 되는 까지 줄 거겠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시료의 분산 줄 거주시고요. 그럼 시료의 분산은 뭐라고요? 예, 소문자 S제곱 또는 V라고 나타내게 되며 얘는 라지 S에서 대문자 S에서 바로 n-1로 나누면 됩니다. 이때 n-1을 나누면 되는데 이 n-를 이렇게 초성달 비슷하게 V자 소문자 비슷하게 씁니다. 약을 읽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누라고 읽어요. 누 바로 자유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놈을 루트 했는 거 있습니다. 자, 시료의 표준 편차 줄 거 주시고요. 기본 공식 분산이라는 곳에서 루트 했을 뿐입니다. 루트 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절대 편차가 나옵니다. 절대 편차는 구시대 유물이거나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거 한번 보세요. x-x 바를 그냥 더하면 0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얘를 절대 질취하는 거예요. 제곱을 하지 아니하고.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몇 개 더해서요? n개예요. 얘는 절대 질취했기 때문에 그냥 n을 나눴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MD 또는 MAD에서 mean deviation 또는 mean absolute deviation이라고 해서 평균 편차라고 합니다. 평균 편차. 절대 편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 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편차, 평균 절대 편차, 뭐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절대치를 취해서 다 더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아니하면 0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에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제일 큰 값 마이너스 제일 적은 값 하는 게 범위가 되죠. 그럼 거기에서 아주 이상한 공식이 갑자기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관리도에서 같이 가지고 갈 거예요. 바로 시그마입니다. 이 시료의 표준 편차가 아니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이 시그마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시 추정이라는 뜻이고요. 모자 삿갓이요. 이 추정이 나중에 관리도로 가게 되면 R의 평균 나누기 D2, 즉 D2분의 알바로서 시그마를 추정을 할 거예요. 나중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R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변동계수도 아주 중요합니다. 됩니다. 변동계수는요, CV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계산하는 방법은 평균이라는 값과 표준 편차라는 값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바분의 소문자에서 곱하기 100으로 계산되며 상대 분산은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값을 제곱하면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있던 이 변동계수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상대 분산이 됩니다. 물론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로 나타내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오지는 아니하였으나 기초 통계에서는 충분히 우리는 생산관리 파트에서 현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기존의 데이터가 쭉 있고요. 이 데이터에서 지금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했던 뭐 평균이나 다음 적어볼까요?
x tilde나 예,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범위 중앙값이라든가 m 이런 것. 그 다음에 분산이라든가 또는 표준 편차라든가 또는 앞서 이야기했던 MAD라든가 절대 편차라든가 또는 CV라든가 또는 CV 제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밑에 있는 건 전부 다 얼마나 흩어졌냐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을 직접 간략하게 계산하시오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충분히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계산기로서 입력을 해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계산기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 분포의 모양. 예, 분포의 모양도요. 비대칭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대칭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대칭도는 한자로 하게 되면 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도. 삐뚤어진 정도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첨도는요. 얼마나 뾰족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3차 정률함수로 표현되고 첨도 같은 경우는 4차 정률함수로 포함은 되기는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모수와 통계량의 비교. 제일 먼저 우리는 계수치와 계량치가 있으며 이 계수치와 계량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이 되었고요. 이 모집단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사용되는 중심과 산포가 뮤, 시그마, 시그마 제곱이 있다. 오케이? 두 번째, 이 세 개를 알기 위해서 통계량에서 계산되는 것은 X바가 있고요. 소문자 S가 있고요. 분산은 소문자 S 제곱 또는 V가 있습니다. 범위는 모집단은 없죠.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 시료에서 존재할 것이고요. 모수의 추정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뮤 햇은 햇이라는 말은요. 햇 추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은 얼마쯤 될까요? 그럼 X바쯤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 모집단의 분산은 얼마쯤 될까요? 시료의 분산만큼 되겠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얼마 될까요? 시료의 표준 편차만큼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 따라서 바로 이 시그마는 D2분의 알바로서 어디에서요? 갈리도에서 또 갈리도를 가게 되면 또 이상한 갈리도가 있습니다. X바 R 갈리도도 있는 반면에 X바 S 즉 표준 편차 갈리도도 있거든요. 이때는 C4분의 S바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측편에 보시게 되면 모수의 추정치에서 시그마는 했을 때 C4분의 S바 외울 수는 없습니다. 줄 그어주시고요. 다음에 범위에 보시게 되면 바로 D2분의 알바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기초 통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바로 2-8에 있는 이 기본 문제를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명확하게 입력을 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계산기의 어떤 사용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